7번 그림은 기후변화 원인의 종류와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있는데, 지구 내적 요인으로서는 수륙 분포의 변화, 육지하고 바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또 화산활동, 특히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발생이 되면은 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도달되는,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변화, 지표면이 빙하로 덮여 있게 되면은 반사율이 커져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상태 변화, 이것도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구 외적 요인은 이거는 천문학적 요인, 지구 밖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은 지구 자전축이 마치 팽이가 기우뚱거리며 돌듯이 회전하는 그런 운동을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현재 지구 자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또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는 타원궤도죠.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공전 운동할 때는 원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데, 이 타원의 납작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20률입니다. 원에 가까우면 20률이 작아지고 납작해지면 20률이 커지는 것이죠. 실제로 지구 공전궤도가 다양하게 모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 특히 그 흑점수, 태양의 그 흑점수가 11년을 주기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흑점수가 가장 많아질 때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고에너지 입자가 도달되기 때문에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 요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 인위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에어로졸 배출, 도시화, 사막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에어로졸은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재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로졸, 인위적 요인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 기억, 도시화. 도시화는 조금 전에 인위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도시화는 인위적 요인, A가 아니고 C, 인위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B는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구 수륙 분포의 변화는 지구 내적 요인이지요. 틀렸습니다. 여기에는 지구 외적 요인에는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인위적 요인 중에 에어로졸 맞죠? 에어로졸은 인위적 요인인데 이것은 대기로 배출돼 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켜 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아까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다음은 빙하 코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빙하 코어는 빙하에서 속이 비어있는 긴 원통 모양의 굴착기가 있는데, 그 굴착기로 빙하를 캐낸 다음 빼낸 이와 같은 긴 원통 모양의 빙하 얼음, 이거를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빙하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눈이 쌓여서 얼음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빙하의 얼음 속에는 눈 속에 포함되어 있던 공기방울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하 얼음 속 공기방울의 성분은 그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대기 성분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빙하 얼음 속에 포함된 공기 성분을 분석하면은 메테인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등 지구 대기에 포함된 기체의 농도 변화를, 이러한 그 기체 성분이 어떠한 농도로 지금까지 변화를 해왔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성분, 여기서 빙하 얼음 속에 포함되는 공기방울 성분, 이 성분은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 성분을 그대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 지점보다 Q 지점의 빙하 얼음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빙하는 매년마다 내린 눈이 밑에서부터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얼음일수록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이 위에서부터 쌓일 수는 없죠. 아래부터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놓인 얼음 덩어리일수록 오래전에 쌓인 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지점보다 Q 지점의 빙하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니은, 여기 보면은 그 빙하 코어 속에 검은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에도 여름철에는 부피 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한 부분이 넓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부피 생장이 적기 때문에 그 나이테의 폭이 좁죠. 마찬가지로 빙하도 어떤 애는 추운 때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울 추울 때는 눈이 적게 내려가지고 적게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검은 부분과 밝은 부분이 번갈아 가면서 매년마다 되풀이되어 나타나는데, 그거를 주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9번 그림은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분석하여 얻은 지난 4만 년 동안 그린란드의 연평균 기온과 메테인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연평균 기온은 실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의 농도는 점선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선 그래프하고 실선 그래프가 약간 다른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과 메테인의 농도 변화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반사율. 지표 반사율은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빙하의 분포 면적이 넓을수록 반사율은 커지지요. 그래서 지표 반사율은 빙하 비례한다. 빙하의 분포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하의 면적은 기온이 낮을수록 빙하의 분포 면적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이때 니은 이때가 기온이 더 낮기 때문에 빙하의 분포 면적이 넓어서 반사율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표 반사율은 니은 시기가 기온이 높았던 기억 시기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요 위에 대기가 있죠. 여기는 바다고, 기온이 높으면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체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발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높을수록 해수면에서 이산화탄소의 증발이 많아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 농도는 기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집니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온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높았던 시기는 기억이지요.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니은 시기가 아니라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높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10번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현재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경사각과 지구 공전 궤도, 타원 궤도, 지구 공전 타원 궤도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5만 년 전부터 5만 년 후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어떤 시기는 현재보다 더 컸던 시기도 있었고 현재보다 작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사각은 변하게 됩니다. 니은 시기는 경사각이 컸던 시기네요. 컸던 시기. 앞으로 더 커지게 되는 시기네요. 커지게 되는 시기고, 기억 시기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억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시기 위주로 봐야 되겠지요. 첫 번째, 우리나라 겨울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를 물었는데, 겨울철이면 우리나라가 북반구이기 때문에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출 때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같이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는 때, 요때하고 요때도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고, 요때도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입니다. 요때 우리나라 겨울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 한낮의 최대 고도는 태양이 정남쪽에 올 때 그때의 고도를 최대 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정남쪽에 왔을 때 어떤 때가 더 높게 뜨느냐, 그건데 이때는 남반구 쪽으로 22도 정도만 내려가 있죠. 그래서 최대 고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이지만 최대 고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반구 쪽으로 24도 정도 아주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북반구 쪽에서는 최대 고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한낮의 최대 고도, 요거는 기억일 때가 더 높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 남반구 중위도는 북반구하고 반대지요. 그래서 요때가 햇빛이 북반구 쪽으로 비추기 때문에 요때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요때도 마찬가지. 요때 햇빛이 북반구 쪽을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겨울이 되죠. 요때하고 요때가 남반구의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햇빛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 중위도는 여름이 됩니다. 여기도 여름. 그런데 기온의 연교차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남반구의 겨울이긴 하지만 북반구 쪽으로 22도 정도만 올라갔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이 되지요. 따뜻한 겨울. 그리고 이때 남반구 여름인데 22도 정도만 내려와서 비추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 비교적 시원한 여름입니다. 여름은 여름인데 시원한 여름. 그리고 이제 니은의 경우는 북반구 쪽으로 24도 정도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남반구 쪽으로는 햇빛이 아주 적게 도달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억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햇빛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와서 비추는데 많이 내려와서 비추지요. 그래서 이때보다, 기억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욱더 무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일 때는 겨울철은 따뜻하고 여름철은 시원하지요.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러나 니은의 경우는 겨울 때는 기억보다 더 춥고, 그 다음에 여름 때는
기억 때보다 더 묻었기 때문에, 더 춥고 더 묻었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크게 되지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에서 더 작지요. 그 다음에 7월 한 달 동안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총, 중요한 건 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7월이면은 북반구의 여름이지요.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이 되는 때는 요때하고 요때지요. 요때가 7월, 여기서도 요때가 7월입니다. 북반구는 이제 이때 여름이 되죠. 여름.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것은 지구에 도달되는 총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북반구로 보았을 때는 요때가 요때보다 22도 정도만 올라오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됩니다. 북반구로만 보았을 때는 요때보다 더 적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되는데, 남반구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요때가 더 많이 도달되지요. 22도 정도만 북반구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반구 쪽에서는 여기보다 밑에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억일 때는 북반구 쪽에서는 덜 받지만 남반구 쪽에서 더 많이 받고, 니온의 경우는 여기보다 북반구 쪽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지만 남반구 쪽에서는 더 적은 양의, 여기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에서 받는 총 복사 에너지량, 7월 한 달 동안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받게 되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같습니다. 그 양이 더 많다가 아니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11번 그린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지구 공전 궤도를, 그리고 나는 지구의 세차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 현재 남반구 남의 30도 지역의 평균 일사량은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 현재는 지구 자전축이 이와 같이 근일점에서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고, 원일점에서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일점 부근에서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지구를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는 여름이 되지요.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는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인 반면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일사량은 당연히 여름철에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근일점에서, 남반구 여름에 근일점에서 태양의 복사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원일점보다 근일점에서 많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약 6,500년 전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가을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구는 세차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 도는데 6,500년 전에는 13,000년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자전축이 화면의 뒤쪽으로 기울어졌던 때입니다. 6,500년 전에는 자전축이 화면의 뒤쪽으로 기울어졌던 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쪽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전축이 지금 모두 다 뒤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은 남반구 쪽으로 내려와서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태양으로 볼 때는 옆으로가 되지요. 옆으로 기운 꼴이 되기 때문에 북반구는 겨울 다음에 봄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되면은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기 때문에 태양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서 북반구로 주로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북반구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도 태양의 입장으로 보면은 지구가 옆으로 기운 셈이 되죠. 앞으로나 뒤로가 아니고 옆으로 기운 꼴이 되기 때문에 태양빛은 주로 적도를 그대로 비추게 돼서 북반구는 여름 다음에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일점인데 근일점에서 북반구 가을이 됩니다. 6500년 전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가을철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13,000년 후. 13,000년 후는 현재 자전축이 지금 이런 상태로 기울어져 있는데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전해서 지금 현재하고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자전축이 됩니다. 13,000년 후에는 지금 현재의 자전축의 기운 방향과 반대가 돼서 근일점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원일점에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겨울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근일점에 왔을 때는 태양빛이 주로 북반구 쪽에 올라와서 비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는 여름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때가 13,000년 후가 되면은 여름은 여름인데 현재보다 가까운 여름이 됩니다. 현재보다. 이때는 이 북반구의 경우 이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이 되고 이때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겨울, 먼 여름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반대로 가까운 여름이 되고 그래서 여름철은 더욱더 더워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먼 겨울이 되지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13,000년 후가 되면은 현재보다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가는 1900년부터 201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네요. 20년 동안 기온 모델을 적용한 지구의 기온 편차, 기억과 니은과 실제 기온 변화를 가그림을 보면은 기온 모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띠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온 모델을 기억과 니은으로 그리고 실선은 실제 이 기간 동안에 실제 기온 변화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 기온 변화가 기억의 기온 모델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900년부터 2010년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 편차, 평균 해수면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것을 해수면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차값이 플러스가 되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더욱더 높아지고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졌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지구대적 요인 중 기억과 니은은 각각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한 경우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서 하나는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한 것이고 하나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 기온 모델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지구대적 요인 중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기억이다. 조금 전에 지구대적 요인 중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은 실제 기온 변화와 잘 일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억과 니은 두 모델 중에서 실제 기온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기억의 모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기억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요인, 자연적 요인을 빼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1960년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전보다 이후에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1960년 여기가 1960년이고 여기가 1960년이죠. 그런데 가 그림을 보면은 기억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기온 모델 변화이고
다음에 니은은 자연적 요인만 고려한 기후 변화 모델이 되겠는데, 이 차이가 바로 뭘 뜻하냐면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두 가지의 차이. 그런데 1960년 이후에 이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1960년 이전보다 이후에 더 커졌다. 맞지요? 실제로 그렇지요. 1960년 이후에 산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대륙빙하의 면적을 또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1920년은 요 정도 되네요. 1920년 이때는 그 기온 편차가 평년값보다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추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0년은 요 정도 되겠는데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기온이 점점 높아졌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추웠던 1920년이 20년의 그 빙하 면적이 더웠던 2000년보다 넓었겠죠. 빙하 면적은 1920년이 더 넓었을 것입니다. 1920년이 2000년보다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빙하의 면적은 넓었을 것입니다. 근데 빙하가 얼 때는 순수한 물이 얼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해수면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은 1920년이 2000년보다 해수면 편차가 실제로 작기 때문에 해수면이 실제로 낮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것은 대륙빙하의 면적을 물었기 때문에 대륙빙하의 면적은 기온이 낮았던 1920년이 더 넓었겠지요. 좁았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넓었을 것이다. 해수면의 높이를 물었다면은 더 낮았던 건 맞는데 여기서는 대륙 빙하의 면적을 물었기 때문에 기온이 낮았던 1920년이 2000년보다 빙하 면적이 더 넓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13번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단위로 했을 때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과 디귿을 합하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수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도달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가 반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표 반사가 5 정도, 그 다음에 대기 반사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으로부터 30이 반사되고 70이 흡수되지요. 그런데 대기에서 25가 흡수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25를 뺀 나머지가 지표면에 흡수되는데 뺐을 때 45가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지표면에 흡수되는 에너지량은 70에서 25를 빼면 됩니다. 45. 그 다음에 니은은 지표면에서 대기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인데 요 값은 129에 4를 더하면 되지요. 니은은 지표면에서 대기 또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인데 두 값을 더하면 됩니다. 133. 그 다음에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기에서 총 흡수되는 양을 알아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25를 흡수했었고 대기로부터 129를 흡수했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54가 됩니다. 대기가 흡수하는 총 에너지량이 154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양이 66이기 때문에 154에서 66을 빼면 88이 되는데 154에서 66을 빼면 88이 되는데 이것이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입니다. 이게 온실 효과죠. 대기로부터 지표면에 흡수되는 에너지량,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88.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더하면은 133이 되지요. 니은과 같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같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면에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려면은 흡수하는 총량 45 더하기 88의 값하고 방출하는 양 133이 서로 같아야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빙하 면적의 감소는 기억 지표면의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맞죠? 왜냐하면은 빙하는 주로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은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흡수율이 증가하지요. 지표면에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니은의 수치 어떻게 될까? 대기가 없다면은 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5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대로 지표면에 흡수되기 때문에 100에서 5를 뺀 95가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가 없다면 온실 효과가 없어져서 88이 없어지지요. 0이 됩니다. 디귿이 0이 되고 기억이 95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지표면은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95를 흡수했으면 95를 방출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때는 대기가 없을 때는 기억하고 니은은 95로 같게 되고 디귿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니은의 수치 133에서 95로 작아지지요. 클 것이다가 아니라 작을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린 가는 약 22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그리고 나는 어느 관측소에서 측정한 최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22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세월은 아주 길었는데 22만 년 동안에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80 ppm에서 270 ppm 정도로 한 90 ppm만 증가했습니다. 세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1960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10 ppm이었는데 2020년에 와서는 400 ppm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60년 동안이죠. 60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80 ppm 이상 증가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 기간보다 가 기간에 높았을 것이다. 아니지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 기간보다 나 기간에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 기간보다 가 기간에 낮았을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니은 가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원인은 화석연료 소비량 증가이다. 가 기간에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 당시는 산업화 이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든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소비량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1960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석유라든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가 크게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가 기간 동안이 아니라 나 기간 동안이라고 해야 맞지요.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나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고위도 지방의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은 증가할 것이다. 나와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고위도 지방에 빙하가 높기 때문에 빙하의 분포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빙하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사율이 감소되고 지표면의 그 흡수율이 증가해서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15번 그린 가는 2019년 6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나는 1981년부터 2010년의 평균 기온과 평균 기온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기온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과 비교한 1900년부터 2019년 동안의 북극의 기온 편차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기억, 가에서 녹은 빙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킨다. 맞지요?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면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2000년 이후에 북극의 기온 상승 폭은 지구 전체 평균보다 높다. 2000년 이후에 지구 전체적으로도 기온이 상승을 했지요. 점선. 그런데 북극 지방의 기온 상승 폭은 더 큽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북극의 기온 상승 폭은 지구 전체 평균보다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북극 지방의 반사율은 1900년보다 2000년에 더 높았을 것이다. 1900년은 2000년보다 기온이 더 낮았던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빙하의 분포 면적은 더 넓었겠지요. 1900년이 2000년보다 빙하의 분포 면적이 더 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빙하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율도 역시 1900년에 더 높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1900년보다 2000년에 더 높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낮았을 것이다. 16번 그린 가는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각 관측소에서 측정한 평균 해수면 높이의 변화율을 1년에 몇 밀리미터씩 해수면이 상승하는가 높이의 변화율을 그리고 나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30년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이렇게 높아졌는가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평균 해수면은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가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남한 지역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해수면이 1년에 몇 밀리미터씩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서귀포 유역에서 1년에 약 5.43mm씩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5mm 이상 상승하였다. 나 그림을 보면은 3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7cm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7cm를 30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2.3mm 정도로 상승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mm 이상이 아니라 이하지요. 이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A 기간보다 B 기간에 높았을 것이다. B 기간 A 기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았었는데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높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기온이 높아야만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았던 B 시기가 A 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높았던 시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맞습니다.